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중간엔 왜 그러고 살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 너 그럴만 했구나 라고 하실 겁니다. 저는 세상 그 귀한 남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시댁 사람들, 아휴, 저 엄청 괴롭히고 말 안 되는 소리하고 그러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란 걸 처음 해봤으니까 시댁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었고 누가 알려준 적도 없고 그저 그들이 원하니 따라줄 수밖에 없었죠. 어떤 교본이 없었으니까요. 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집을 간다는 표현도 안 하긴 하더군요. 암튼 결혼을 했는데 홀 시어머니다 보니 다 아실 듯이 며느린 저 혼자 아니겠습니까? 만일 제가 그런 경우라면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진심 가족으로 받아들여줄 것 같은데 시어머니와 시누이 입장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경계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까지 결혼을 빨리 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30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엔 좀 더 늦게 한다고 하는데 제 나이를 감안해보면 절대로 빠른 나이도 늦은 나이도 아닌 적당한 시기였었는데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자신들을 끔찍하게 생각했던 남편이었기에 40은 넘어서 결혼을 할 줄 알았는데 30 초반에 결혼을 해버리다니 남편에게 배신감이 든다 했고 잘 지내던 가족 사이였는데 이런 감정 들게끔 한 제가 가장 문제라고도 했었죠. 그런 소리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여자 둘만 있는 집에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다들 쉽지 않겠다라는 말 들었었고 지금 세대들보단 더 하지만 제 세대에서도 저런 집안에 시집을 가는 건 분명 꺼려하긴 했었으니까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내 좋아서 선택한 남자의 집안의 사정이 저러니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요. 두 여자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은 참 곱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둘이 더 간사하게 느껴졌었던 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였는데 사이 틀어지라고 이간질을 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데 있었습니다. 제 표정과 말투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며느리가 어디 청소 시켰는데 나는 물건들 다 부셔버리는 줄 알았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될 것을 싫은 티를 그렇게 내더라. 요즘 며느리들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냐. 혹은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죠. 새언니한테 전화를 하면 그렇게 무뚝뚝하게 받는다. 세상 차가운 말투로 내내 거리기만 하는데 나는 좀 친해지고 싶어 전화를 하는 건데 저렇게 새언니가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오빠 좋아서 결혼한 건 알지만 그럼 오빠를 좋아하는 만큼 우리도 좋아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새언니한테 너무 서운하다. 그리고 오빠와 함께 있을 때 새언니의 모습과 우리들하고 있을 때 새언니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 딴 사람이 되어서 정색을 하는데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다. 엄마가 상처받을까 싶어 걱정이 된다.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냐.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 오직 우리 셋이서 똘똘 뭉쳤었는데 지금 새언니가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은 오빠가 새언니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거 나중에 큰 문제 될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것도 너무 걱정이다. 다행히 남편은 마마보이도 아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믿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기에 저는 저런 소리 해도 절대로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 적 없었어요. 말을 옮긴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런 말을 하니까 나중에 좀 스트레스를 받긴 하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제 표정에서 느껴졌을 거예요. 게다가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을 준비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 부분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긴 했었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데 임신이 되질 않으니까 너무 속상이 있었는데 남편에게 이간질을 해도 전혀 귀등으로 듣지 않으니 결국엔 임신 문제를 가지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모를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콕콕 박혔고 제가 엄청 쓸데없는 여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도 살면서 그런 감정 느껴보지 못했었는데 여자 구실을 못한다는 둥 그러다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둥 말을 하는데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남편도 아이를 정말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그 말이 허투루 들리는 게 아니라 제 가슴에 콕 하고 박히더군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는 우울증 비슷한 게 걸리고 맙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고 예전에 흘려들었었던 말들도 흘려듣지 못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러다가 제가 남편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했었고요. 다 제 잘못인 것 같고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저만 사라지면 남편이 행복할 것 같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말처럼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아이 좋아하는 남편이 벌써 아이를 안고 있을 것 같고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었나 봐요. 점점 작아지고 점점 자신감 사라지고 이렇게 저를 조종하다가 내쫓아 버리려고 했었던 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마음이었을까요? 울면서 모든 걸 남편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지만 나는 상처를 받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입장 다 이해를 한다. 당신의 귀한 만큼 당신을 빼앗겼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긴 하다. 그리고 내가 중간에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당신과 시어머니, 시누이 사이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 그냥 우리 이혼을 하자라고 말을 했죠.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게 며느리의 입장이라면 그만하고 싶다고까지 했어요. 감정적으로 너무 격해 있다 보니 저도 신중치 못하게 말을 해버린 건 있지만 그땐 제 감정이 그랬었습니다. 톡 건드리기만 해도 울음이 터져버리는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는데도 저 사람들은 웃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하고 그게 슬플 정도로 당시 제 감정이 그랬거든요. 제 말을 다 듣고 난 남편은 고민에 고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말하지 않고 무시를 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고. 어느 정도 자신도 귀에 들리면 말을 했어야 했는데 아무 말 안 하면 알아서 그만하겠지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모든 게 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주 토요일 저녁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저희 집으로 불렀어요. 함께 식사를 하자고 불렀고 제게 준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내 마음은 이미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해달라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뱉어놓은 말도 있고 그래 마지막 만찬이라 생각하고 내가 준비를 하겠다라는 마음 먹고 그러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녀들이 식사를 하고 돌아가면 바로 친정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끝내고 싶었으니까요. 드디어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날이 왔습니다. 식사 자리는 그럭저럭 좋았습니다. 좀 이상하다 느낀 건 그날따라 남편이 저를 그렇게 챙겼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남자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앞에 계시면 부모님을 먼저 챙기지 아내를 먼저 챙기곤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맛있어 보이는 것들은 제게 먼저 권하고 과일을 가지고 와도 제게 먼저 권하고 물 한 잔을 마셔도 제게 먼저 권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식구들이지만 저희 집에 왔으면 그녀들이 손님인데 그런 손님을 먼저 챙기고 해야 하는데 마치 제가 귀한 손님인 것처럼 그리 행동을 하더라고요. 낯설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그날 일정이 다 끝나가는 시점이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안타까우시죠? 아들 잘 키워놓았는데 빼앗긴 것 같고 그런 감정 드시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이 얄미워질 것이고 괴롭히고 싶어질 것이고 어찌 되었든 간에 마음이 흠집내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저는 이 사람을 제 아내로 맞이했고 이 사람은 우리 가족에게는 영원히 손님 대접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험한 말씀 하지 마세요. 사람을 작게 만들지 마세요. 어머니가 이 사람을 작게 만들면 어머니가 그래도 귀하게 생각하시는 이 아들도 작아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모여서 식사를 하고 싶었고 화목한 식구가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네요. 오늘 저희 집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 아주 오랫동안 제 얼굴도 이 사람 얼굴도 못 보실 겁니다. 그건 오로지 제 뜻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이 사람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서로 마음 누그러지면 그럼 그때 지금의 불효 다 갚아드릴게요. 당분간만 저나 이 사람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놀랐지만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놀랐죠. 밥 잘 먹고 이야기 잘 나눴는데 앞으로 당분간 얼굴을 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시어머니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말씀 못하시고 계셨는데 시누이가 입을 떼더군요. 그러면서 그동안 제게 했었던 말들, 저와 남편의 사이를 이간질시켰던 말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친해지고 싶었다. 그런데 먼저 물건 부숴대는 것처럼 행동한 건 새언니다. 얼마나 얄미웠으면 우리가 임신 가지고 말을 했겠느냐. 오빠는 지금 가족을 버리는 행동을 하는 거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고 막 악을 쓰더군요. 남편은 시누이를 째려보며 그러더군요. 그럼 일을 시키지 말아라. 왜 새언니를 집에다 불러서 물건 부실 때까지 일을 시키냐. 그냥 네가 하면 되는 것이고 어머니 살림인데 왜 새언니를 시키는 것이냐. 그리고 너도 그렇다.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너는 전화 한 통으로 친구를 사귀어 왔느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하는 것이고 서로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서로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고 억지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고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냐. 안지 얼마나 되었다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리고 이런 소리는 너나 어머니나 하지. 네 새언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질 않는다. 나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다고? 그럼 네 새언니가 겉과 속이 다른 여자이고 한마디로 정직하지 않은 여자라는 말인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그런 사람을 내 아내로 받아들인 나는 무엇이냐. 내가 그리 사람 보는 눈이 없더냐. 지금 그런 말은 나를 무시하는 말이니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려라. 그럼 가족이 되겠지. 억지로 되려고 고집부리지 말고 서서히 자연스럽게 되기를 기다려라. 그렇다고 같은 여자들끼리 임신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걸 꼬투리를 잡느냐. 이건 선을 넘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여자들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이고 이건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라 폭행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어요. 남편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이제 이야기 끝났으니 돌아가셔라 했고 우리가 얼굴을 보는 시점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제게 달린 것이라고 하더군요. 만일 얼굴을 빨리 보고 싶으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그 사과 또한 상대방이 진심이라고 여겨져야 풀려지는 것이니 감정이 풀어지기를 강요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남편 복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사과는 필요 없었어요. 이런 남자가 제 남편인데 제가 작아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을 제 평생의 짝으로 살게 되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동안 꾀병이었나 봐요. 그날 모든 것이 다 풀려져 버렸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보이질 않더라고요. 남편은 지금도 저를 손님 대접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를 꼭 닮은 딸도 둘이나 있고요. 아들을 못 낳아서 잠시 시어머니 서운해하시긴 했었지만 그 말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저는 마냥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녀들과는 티격태격합니다. 이게 며느리의 입장이지 싶네요. 그래도 그냥 이제는 받아들이고 산답니다. 별로 제게 타격 오지 않거든요. 이런 남편도 있답니다. 결국엔 자랑으로 끝나버렸는데 이런 남편은 좀 보고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저 너무 자랑만 했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